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실무로 넘어가요. 실무. 자, 중개 실무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문제집은 일단 몇 페이지 펴 놓으시고 210쪽 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 서론 파트 요약집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80페이지 한번 펴 놓고 칠판을 좀 봐 주시면 돼요.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뚫어지게 볼 필요 없다. 어차피 100점만 나오면 된다. 자, 중개 실무 의의를 좀 한번 봐드릴게요. 요약집에다 없고 문제집에도 없는 내용인데 의의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화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개 실무는 뭘 말해요? 의의. 잘 모르겠죠?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돼요.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자, 이거 이제 첫 번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개가 뭐예요? 중개.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해 주는 거. 이게 중개가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개공 찾아와서 이 건물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개공에 의뢰 들어왔죠? 그럼 상대방 찾아서 중개 알선해 준 거이 중개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거면 실무란 거지.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그럼 의뢰 들어와서 소개하고 소개해 준 게 중개죠.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하는 도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무가 아니야. 뭔 소리 아세요? 그러면 중개업 하다가 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어 없어? 이것도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이런 건 실무가 아니라고. 정리됐어요? 실무는 이 삼명관계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소개해준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된 거. 간접 관련도 아니고 직접 관련된 것만. 그래서 휴폐업 신고를 할지 사무소 이전이랄지 직원 고용이랄지 이건 직접 관계가 없어서 실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실무가 되려면 일단 삼명관계에 있더라도 조건을 하나 더 충족해야 돼. 조건이 뭐가 충족되느냐. 실무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중개 실무가 되는 거예요. 협의 실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라고. 보입니까? 여기가 보이고 저기가 보입니까?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야? 아, 이게 보여야 돼.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냐고. 아, 잘 안 보여. 우리 여기. 아, 이제 뭐 표현이 좀 이상하다. 우리 여기. 그래. 여기는 중개계약이고 여기는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중개계약이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의뢰인하고 개공. 물건 중개해 주세요. 알았다. 그죠?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실무라고.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하고 나면 이제 뭐가 넘어가? 중도금. 잔금 넘어가죠. 또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협의 실무는 아니란 것이지. 등기 이전 관련 내용은 이건 협의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삼명관계에 들어있지만은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실무가 아니란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실무는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실무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의뢰가 들어오면 접수 받아 안 받아? 그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 이거 실무. 중개계약서 쓸 때
안 써도 되지만 쓰면 서명 또는 날인하죠. 실무. 그 다음에 물건 조사 확인한 것도 실무. 권리분석 이런 거 다 실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사도록 만드는 행위. 이걸 무슨 활동? 중개활동, 영업활동, 팜. 이것도 실무. 그러면 사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그러면 계약서 써 안 써? 서명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다 실무. 교부까지 실무야. 계약서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양 당사자. 여기까지 실무. 그럼 그 이후에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1번이 충족이 안 되는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개공이 관여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관여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져야 돼요. 성관주의 의무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잔금 넘어갈 때 등기부 다시 한번 열람해서 그 사이에 뭐 저당이 잡혀 있다 할지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성관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공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 개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은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무도 아니다. 또 중개와 관련이 있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실무는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계약할 그 사이에만 실무다. 그 이후는 실무도 아니다. 자, 실무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그 과정은 자, 중개계약, 계획 수립, 이거 조사 확인, 중개활동, 거래계약 체결 순서 거기 나와 있죠? 1번부터 5번, 6번까지. 6번이 이제 실무가 아니에요.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눈물 나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부터 들어갈 건데 중개계약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서 중개계약이란 것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맺는 계약이다? 의뢰인하고 개공. 자, 그래서 법적 성질을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거래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계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 법정 성질, 낙성계약으로 볼까? 요물계약으로 볼까? 낙성.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계약 성립. 중개해달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계약 성립이에요. 자, 요식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계약으로 봐야 돼? 구두를 하든 서면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있어 없어? 그러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으로 볼까요? 불요식계약으로 볼까요? 예? 네, 그래 불요식. 아주 좋았어요. 계약서 안 쓰면 제재를 받죠. 근데 계약 효력은 발생해서 불요식으로 봐요. 전속 포함입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했어 안 했어? 자, 무명이란 뜻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 근데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무명이란 말을 써요? 민법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민법상 민법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뭐 1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없다 그래서 뭐다? 무명. 거기에 있는 걸 전형이라고 거기에 없는 걸 비전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비전형 계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하고 위임하고 공통 유사하라 그랬죠. 유사. 위임 계약은 아니야. 유사 계약이지. 그러면 유사점, 공통점이 뭐라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위임하고 중개 공통점 뭐냐고. 내가 공통점을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늦게 왔으니까. 오, 좋아. 여기는. 기억이 안 나? 요약집 6페이지 한번 펴봐요. 중개하고 구별 개념 나와 있어요. 도표에. 중개하고 위임 나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라 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머릿속에 떠야 돼요. 성관주의 의무요. 됐어요?
근데 지금 떴어, 안 떴어? 머릿속에 떴어요, 안 떴어요? 왜 안 떴어? 잊어먹었어. 그죠? 자꾸 잊어먹잖아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위임하고 중개 공통점, 성관주 의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라고 했어요. 쌍무. 근데 판례는 순수한 쌍무가 아니고 조건부 쌍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입니까? 상사중개입니까? 민사. 다 민사라는데 혼자서 상사 그러면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뒤에 분들은 다 알아. 다 알아요. 이제 상사중개란 건 뭐냐면 거래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상인이어야 돼. 근데 우리 부동산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뭐 토지 건축물 중개하잖아요. 이게 민사 중개고 거기에 관련된 계약이 민사 중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적 계약으로 봐야 돼요. 일시적. 이제 다 계속이란데 혼자서 또 일시적으로 계속적. 자,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다 알아. 뒤에서 뒤에 있으면 임의적 계약이에요. 순수 계약이요, 혼합이요. 혼합. 자, 이거 법적 성질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잖아요. 거기 체계가 5가지 있는데 2가지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야 지금? 자, 그러면 중개계약 종류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또 독점 중개계약이 있어요. 네,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자, 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또 공동 중개계약이 있고, 순가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개계약 종류는 다 인정이 돼요. 다 인정이 돼요. 이제 여기는 확실히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보수가 초과됐을 때만 처벌받죠. 그러면 대표 특징 하나씩만 보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 공동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독점. 자,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형태가 공동. 보수가 초과되기 쉬운 것이 순가. 그럼 우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 우리 중개사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 일반하고 또 2가지요, 2가지.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이 2가지를 배운 거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여기서 실무 쪽에서 배운 거고, 법에서 이거 2가지 이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법에 있으니까 2가지 배운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2가지. 일반하고 뭐다? 전속.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봐도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집을 한번 봐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좀 봐줄까요? 1번 문제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의뢰 접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걸 고르라 했어요. 틀린 거. 개업 초기의 개고는 개업 축하인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자, 물건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팅 확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 초기에는 개업식에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고, 축하인에 쫓아야 되고, 동창회 참석해야 되고, 동호회 참석해야 돼요. 왜? 고객이나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술만 먹고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라도 돌리고 와야 돼? 명함이라도 돌리고. 내가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동창회 가갖고 물건 팔 사람 살 사람 빨리 연락해. 안 하면 죽인다고 이렇게 하고 와야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리스팅 확보인데 열심히 쫓아다니라. 영업활동인데. 그 다음에 리스팅 획득은 일반 상품 구입 진입 같은 영업적 출발점이 된다. 맞고, 공각 공지 등의 조사를 통해서 리스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매수 의뢰에 접수할 때 권리 확인, 중개계약 유형을 확인하는 게 필수 요이다. 맞겠어요?
자, 권리 확인은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만 확인합니다. 자, 요약점 한번 봐주실래요? 자, 요약지 8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중개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수장에다가 매물 들어오면 몇 평짜리고 어느 지역이고 뭐 단독인지 아파트인지 소재지는 어떻고 전화번호 이런 거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접수 받을 때 확인할 사항이에요. 그 왼쪽 보세요.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는 매도 대상물은 물적상, 부동산 종류, 위치 이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매도 목적 왜 팔려고 내놨는가? 돈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사 가려고 하는가? 직장에 옮겨서 그런가? 이거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권리관계 어떤 거예요? 이 권리관계에 의뢰인들이 자기 매물에 권리관계 설정된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자, 이것은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만 있어요. 자, 오른쪽 매수 의뢰 접수 받을 때는 그게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차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권리 확인은 매수 의뢰 받을 때 확인한 거요, 매도 의뢰. 그래서 그 지문에, 그 1번 지문에 4번이 권리 확인이 틀린 거예요. 문제는 뭘 물었어요? 매수 의뢰. 매수 의뢰 접수 시는 권리 확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는 매도 의뢰 접수 받을 때 확인할 사항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그래서 이게 틀렸고, 순가 중개 계약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맞죠? 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금지 행위가 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초과 보수가 됐을 때는 금지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이 셀링 포인트는 영업활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미리 나왔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셀링 포인트 틀린 걸 골라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고객인 의뢰인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맞습니까? 예. 특히 이제 매수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래요. 자,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는 고유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징이 절대적이 아닌데 상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부동산 가격하고 임료 수준의 적정성, 기술적 증물 셀링 포인트? 경제적 얘기예요. 가격, 임료는 경제적. 가격, 임료는 경제적 측면이요. 그죠? 이거 기억나?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나, 안 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잘 안 나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학교에서 배웠으면 됐지. 그럼 이건 뭐예요? 임료 가격은? 경제죠, 경제죠. 경제죠. 자, 그럼 기술적 측면은 뭐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주택이라면 기초가 튼튼하냐, 설비가 현대적이냐, 동선이 합리적이냐, 주거가 쾌적하느냐,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요약집 한번 봐봐요. 다 적어놨을 건데. 자, 이건 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집이 미리 나와서 그런데 96페이지 보면은 그 도표 밑에 그 셀링 포인트 있어, 없어? 그 양갈 2번 유형 있죠? 그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이다 내가 적어 놓으라고 했을 텐데. 기술적 적어졌어요? 뭐가? 기초, 설비, 동선, 쾌적성. 그거 다 적혀 있어, 안 적혔어? 그 경제적은 뭐라고 적혔어? 가격, 임료, 적정성, 투자 가치, 수익성, 뭐 이런 거 기다리죠. 원천 발견, 뭐 이런 거. 법률은 공법, 세법, 권리. 이 세 가지가 법률적이라고 했어, 안 했어? 정책은 부동산 정부 정책. 다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봐,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거를 들이대. 왜냐하면 수험생은 그러잖아요. 안 배웠는데요, 뭐가. 배운 적이 없는. 기억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배웠지. 다 잊어먹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근거를 들이대. 안 배우기는 뭐가 안 배워. 그죠? 다 배웠지. 그죠?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이 하여튼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이에요.
그다음에 과도한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이 매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은 적당히 셀링 포인트를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이 좋달지 투자 가치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몇 번? 5번. 5번 보고 있습니까? 자, 중개계약 유형 특징 이거요. 유형 특징 한번 봐볼게요. 공동 중개계약은 정보망에 가입한 개공이 제공한 중개된 정보를 컴퓨터들을 통한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중개 활동이 가능하게 정보 통신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형태로서 다수 개공이 상호 협동하여 거래 계약을 완성시킨다. 맞습니까? 이 공동이란 말은 물건 하나를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한 것이 전부 다 공동 중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정보망을 이용하면 공동 중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2번.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 유형이고 맞습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다른 개공보다 먼저 체결하고자 하기에 거래 가격이 정상시보다 높게 형성된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낮게 형성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일반 중개 특징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칠판 보고 이거 특징. 일반 중개 의의가 뭐예요? 의의. A 개공에 물건 중개해달라고 의뢰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C에게 의뢰를 하면.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그럼 셋 중에 누가 성사시켰어요? 자, B가 성사시켰. 별걸 다 알아. 자, 어떻게 A가 안 하고 B가 했을까? 아, A, C 하려고? 자, 그렇죠. 그러면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A하고 C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 안 돼? 화가 나? 안 나? 뭐라래? 아, 그렇죠. 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B가 성사시켰고. 자, 논리적으로 맞네.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을 매울 때 계약서 써요? 구두로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일반 중에 특징 분쟁이 많다는 거. 자, 다 보세요. 그러면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없고 책임 중개를 안 하려래.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쪽에서는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것도 특징이자 단점이 되겠죠?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다 보니까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도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 뜬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보수를 받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비싸면 안 살라 그래. 싸게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A가 물건을 가격을 깎아놓고 B가 깎아놓고 C가 깎아놔. 서로 계약하려고. 그러면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높게 형성돼요? 낮게? 근데 높게란 말이 나옵니까? 높게가 틀렸죠? 그럼 뭐요? 낮게. 그럼 요약집 봐봐. 그 지문이 있나 없나? 자, 81쪽에 보면은 81쪽에 보면은 없네? 없다. 예? 그럼 그것도 적어. 그렇죠? 적어.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뭐다? 낮게에다가 특징 하나 적어. 낮게 형성됩니다. 낮게. 높게가 아니라 뭐다? 낮게. 근데 5번 지문에 그럴듯하게 문장 만들어 놨잖아요.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5번에 2번은 틀렸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그럼 3번 지문 한번 봐드릴게요.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하는 계약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성사시키든 간에 개공에게 보수를 받게 된다. 맞습니다. 독점 가장 대표적인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든지 간에 이 지문.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이 이루어져도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인 전속중개체를 체결한 경우 부동산 개공에게 정보 공개 의무하고 있다. 맞습니까? 전속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맞는 말이고. 자,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개공에게 일임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개공이 보수로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6번 문제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셀링 포인트 한번 나왔죠? 거기 나왔네. 옳은 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요? 이것은 법률이지. 기술은 아까 기초, 설립이, 동선, 쾌적성 이런 걸 말해. 1번 들어. 경제적은 권리 제한상이야? 권리는 뭐요? 법률적. 법률적이고 경제는 가격 임료, 투자 가치, 수익성, 원천 발견 이런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은 가격 임료요? 이건 경제적이고 법률은 딱 세 가지. 권리하고 공법세법이라고 그랬어요. 권리하고 공법세법이 법률적이요. 자, 기술적 측면으로 셀링포인트 설비와 동선 맞아? 이게 정답이네. 자,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기능과 수요 공급은 맞는데 기능이 들렸어. 기능은 뭐가 들어가?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셀링포인트 이건 영업활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미리 문제가 지금 이 교재는 나와서 미리 봐본 거예요. 자, 되게 쉽죠? 뭐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반응.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조사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조사 확인. 자, 요약집은 몇 페이지를 일단 펴 넣어 보세요. 85페이지입니까? 표만 넣으세요. 표만 넣고, 이제 칠판을 봐주시고 감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감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 하나 중개했을 때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전에 계략적인 조사 방법 한번 봐드릴게요. 조사 확인 방법. 이걸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략적 조사 방법은 일단 개공이 물건 조사하는 방법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분류해요?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상태자료 요구사항 있어 없어? 병명 균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직접 의뢰인에 물어봐서. 자, 그 다음에 공부상 조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조사? 이제 크게 분류해서 이거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것은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공부상 조사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머리 굴려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적 사항이 뭐예요 도대체? 뭐 소재지랄지, 면적, 지목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토지는 어디가 나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데가 나올 거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이걸 띄워보면 되고, 권리관계는 어디가 나와?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요. 등기부.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어디가 나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어디가 나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면 토지 경계하고 지형은 어디가 나와? 지형. 지형이 뭐요? 지형. 형태, 모양. 정사각형 토지냐, 직사각형 토지냐, 삼각형 토지냐 이런 거. 됐어요? 그럼 여기 어디에 나와? 지적 도면에 나오죠? 지적 도면도.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는 공부하고 실제하고 일치 여부하고 장부에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칠판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 그렇지. 자연스럽게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 소재지 면적은 원래 대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에도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이제 대장 띄워보고 나중에 권리관계 확인하려고 등기부 보니까 이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계약서 써야 되고 설명을 해야 돼요? 대장이 대장. 대장이 우선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원래 어디가 나와요? 소유자. 등기사무소 각구에 나오죠. 근데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요. 토지 대장, 그중 다 나와요. 물건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뭘 기준으로 중개를 해야 하고? 우선해요? 등기사? 이게 우선해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은 토지 이용객 확인서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도 제한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불일치하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토지 이용객, 이게 기준이 돼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 있잖아요. 경계는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적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같아야 돼요. 달라.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 경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갑자기 흔들린다. 실체 경계. 또 반대 견해 없어요? 나는 지적도상 경계다. 뭐 이렇게. 여기는. 여기 실제 경계인데? 하여튼 지적도. 우리 또 누가? 저기. 지적도서? 지적도? 갑자기 지적도가 앞서가네? 자, 여기는,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근데 예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죠. 그러니까 원칙은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의한다. 그러면 어떤 게 특별한 사정이에요? 아니, 지적도는 지적관청에서 만들잖아요. 거기서 기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적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지적도 자체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특별한 사정이야. 그런 경우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이게 판례인데 원칙은 지적도상 경계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런 걸 알고 있고 이제 현장 조사는 장부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장부에 나와 있지 않는 것하고 일치 여부 두 가지인데 장부에 나오지 않는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보면 토지는 뭐가 장부에 안 나와? 지세. 지세가 뭐예요? 토지? 경사도, 기울기, 현장. 건물은 방향. 현장,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거. 그랬죠? 또 임목은 생육 상태 이런 거 다 현장이고 또 미공식 권리도 있어 없어? 또 현장이잖아. 뭐 미공식 권리가 뭐가 있어요? 뭐 점유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등기대지, 임차권 뭐 이런 거 정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략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분묘 기지권 또 뭐 장사법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16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개공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맞는 걸 골라야 했어요? 틀린 거? 왜 틀린 걸 골라야 했어요? 출제자 마음이죠? 그렇죠. 토지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지목을 물었죠. 등기상 지금 표제부를 먼저 조사해야 된다. 지목은 뭘 먼저 조사해요? 대장. 지목 같은 건 대장이 우선해요. 자, 먼저 동그라미. 이건 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 경계와 면적에서 확정된다. 맞겠어요? 맞아. 이것도 판례입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서로 소유자가 확인이 될까? 안 돼요. 그럼 소유자는 어디가 나와요? 등기상 증명서하고 대장 두 군데 이런 날 토지 이용객 확인서는 소유자 확인할 소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용도 이거 농지법인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맞습니까? 맞고 1필의 토지가 뭐 지적법 이거 용어 바뀌었잖아요.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이거 판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 1번 정답 되죠? 그다음에 2번. 분묘 기지권 문제인데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분묘 기지권 어렵지 않으니까. 틀린 걸 골라라. 자, 분묘 기지권은 타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 경과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몇 년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며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맞고. 자, 평장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맞고. 자, 분묘 기지권은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처 안 맺죠? 먼저 미처 맞고.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지역적 범위에서 기존 범위에 합장하여 단물 형태 분묘를 설치하는 것 허용돼? 안 돼. 허용된다 틀렸고. 자, 분묘 기지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호 권리자가 분묘 수호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을 한다. 그죠? 그럼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개공이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중개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것을 하나만 고르라 했어요. 모두 골라라. 모두. 토지 지세 동그라미. 지세가 아까 뭐라 했어요? 경사도. 지적도요? 현장 답사. 자, 니은 분묘 기지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다. 맞죠? 미공식 원리지. 맞는 말이고. 자,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면 실제 경계가 한다 그랬어요?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다. 그럼 뭐가 틀렸어? 실제 경계. 자, 동일한 건물의 등기부 면적하고 대장 면적이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건 뭐요? 니은하고 니을. 몇 번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몇 번? 이것도 이제 분묘 기지권 문제네. 개공이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 틀린 걸 골라라. 자, 장사법의 규정이 말하는 분묘 점유 면적,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맞습니다. 이게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맞는 말이고. 분묘 기지 면적, 장사법에서 말한 거.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약정이 없는 이상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은 판례에서 명문화 시켰어요. 시효 취득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된 건 사망자,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에도 영고자가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지문인데 맞아 틀려? 틀려요. 자, 종손이 뭐라 그랬어요? 관리할 수 있는 때 이 지문 가로로 묶으세요. 자, 종손이 있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은 누구만? 종손만이 취득합니다. 다시. 종손이 있고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종손만이 시효 취득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이고. 자, 분묘 평장돼 있거나 암장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분묘 계획이 인정이 돼, 안 돼? 안 돼. 자,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 분묘 계획이 존속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판례.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을 풀어야 되는데, 7번은 칠판 한번 봐줄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건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구체적 조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펴주셔야 되냐면 86페이지입니까? 기본적 사항 나올 거예요. 기본적 사항 나와 있어요? 맞아요? 페이지 수 맞아요? 예.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조사로 떠나야 돼?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조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사할 게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 조사하면 개공할 일 끝나 안 끝나? 끝나. 이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 사항이 뭐냐? 이거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기본적 사항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이 기본적 사항이 뭐예요?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지세, 자, 기타 등등 있고, 건물 기본적 사항이 또 있죠.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냐, 철골조냐 이런 거. 자, 건축, 연도, 그 다음에 건물 어떤 용도로 쓰는 용도 이런 거, 방향, 이게 다 기본적 사항이에요. 뭔 소리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7번 문제가 뭐냐 한번 봐볼게요. 자, 개공이 권리를 취득한 의뢰가 확인하면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골라라. 자, 문제에서 권리관계 동그라미. 자, 이 토지의 건폐율 상한은 80%이다. 공법상 이용 제한입니다. 자, 여기 이걸 묻는 거고, 이 주택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다. 이게 권리관계예요. 이게 권리관계. 이게 정답이고, 그럼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이 지역지구 구역이 가장 대표 이용제한이에요. 구역제가. 그래서 내가 개발제한구역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여기서 지역이잖아요. 저 용도 지역을 묻는 거죠. 이용제한. 무슨 제한? 이용제한.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은 180제곱미터다. 기본적 사항이잖아요. 뭐니까? 면적이니까 뭐요?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 이 토지 공무상 지목은 전이다. 지목이잖아요. 지목. 기본적 사항이죠. 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냐, 이용 제한이냐, 기본적 사항이냐, 이걸 골라내라. 틀린 걸 고른 게 아니라 기본적 사항이 뭐냐, 이런 걸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건축 연도도 뭐가 돼? 기본적. 건물 방향도 기본적 사항. 자, 소재지도 기본적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묻기 나름이겠잖아요. 이건 틀린 거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항이 뭐고, 권리관계가 뭐고, 이용 제한이 뭐고,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 사항이다. 대충 눈으로 익혀 두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 좀 봐드릴게요. 8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중개 대상물 권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걸 골라라. 하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의해 하자를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매도 의뢰인이 대리인 경우 이무 대리는 인감증명청문서는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맞아요? 자, 이 지문도 좀 어폐가 있죠? 자, 거기다 적으세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하고 적으세요.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래야 맞는 문장이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강제로 매각될 것이며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경매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없어, 있어요?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없다가 틀렸고, 자,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를 등기상 증명서하고 탐문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원래 소유자 여부는 등기부 각부에 나오잖아요. 주민등록증하고 대조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탐문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뭐 이거 틀렸다 보기는 어렵고. 자, 그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의 기재상 외의 권리도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미공식 권리도 있잖아요. 미공식 권리도 있어, 없어? 이런 거 다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자,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그 다음에 9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권리관계 문제인데 권리관계 문제. 다음은 개공 후 권리관계 확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등기 필증으로 소유권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 사항은 알 수 없으므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부동산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기 조사 설명할 의무는 없죠. 근데 잘못 설명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것도 판례.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의뢰인들이 실채무액이 얼마인가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가르쳐 줄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잘못 가르쳐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맞았어요? 자, 이전한 의뢰인이 분실해서 본인임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소유자는 뭘로 확인해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대? 등기부,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서 원래 소유자는 어디가 나와요? 등기부? 각부에 나오잖아요. 그거이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대조한 이유는 일치하는가, 인적사항 일치하는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가야 돼?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서 대조랑 인적사항 대조하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도 나왔네. 권리관계 확인한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 기재사항 외의 권리 다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자, 당해 중개되면 등기한 권리 수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등기용지 동구에서 한 등기는 뭐가 동구가 뭐요? 같은 구 각구끼리 비교하고 또 을구끼리 비교해서 같은 구끼리는 순위번호, 다른 구 별구는 접수번호. 각과 을구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 그럼 어떻게 연결하세요? 동순 별접.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저기 갈 때도 그렇지. 동순 별접.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P 넘어가세요. 자, 10번 문제 하나 더 풀고 휴식 갖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분묘 기지권 문제를 많이 넣어놨네. 자, 분묘 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걸 골라라 했어요?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왜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했어요? 출제자 마음이죠. 자, 분묘 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뭐다? 물권이죠, 물권. 맞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할 때에도 분묘 기지권 성립이 인정이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분묘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는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분묘 기지권 인정돼 버려요. 자, 분묘 존속기는 당사의 약정이 없으면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 기지권은 존속한다. 맞습니까? 자, 분묘 기지권은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있어요? 안 되고. 자, 분묘 기지권은 취득하는 봉분 그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가 없다. 자, 등기 되는 권리요? 안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장사법 이론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이 장사법이 의외로 문제가 지금 적어요. 이게 교재가. 분명 기지구만 엄청 넣어놓고 장사법은 별로 넣어놓지도 않았어요. 이해됐어요? 좀 쉬었다가 장사법 들어갈게요.